야!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됐네. 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내가 알다시피 델프의 신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델프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 질문이 너무 많고 귀찮아요. 그래서 이번엔 몰아서 아주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만 몰아갖고 한번 내가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려고 해.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해봐. 뭐가 궁금해? 첫 번째로 듣기에서 주관식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으로 그냥 줄지 틀리더라도 오답을 적을지 고민돼요. 우리 인생에 빈칸은 없어요. 비싼 응시를 했는데 그냥 냅도 안 되지. 그런데 빈칸을 놔둬두면 채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 빈칸이 많을수록 오라. 왜? 채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응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답을 채워넣어야 돼. 영역보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높은 단계일수록 듣기에서 주관식은 손을 못 대요, 사실. 그런데 낮은 아행, 아두 같은 경우에는 이 들을 때 주관식이라도 답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정 생각이 안 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100% 활용을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특히 이 낮은 단계에서는 사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름은 잘 안 나오지만 도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철자 같은 거 상관이 없으니까 듣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지. 듣기의 순서랑 텍스트의 순서랑 똑같아. 이거는 아인부터 세앙, 세드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두 번 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듣기 전에 문제를 읽을 시간을 줘요.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선택지부터 먼저 집중해서 보는 거야. 왜? 선택지는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들을 때 이 문제들만 먼저 풀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을 때는 주관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가장 듣기에서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심리적인 불안감이야. 이걸 떨쳐놔야 돼. 어차피 델프라는 시험이 영역별로 5점이 일단 넘어야 되니까 듣기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겠다라는 오만함은 버려. 왜? 프랑스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듣기야. 이 듣기에서 특히 배랑 배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텍스트가 길거든. 듣다가 좋은다고 잘못하면.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듣다가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양 배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우니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공략법이란 말이지. 그게 작문과 구술이니까 듣기는 5점만 넘긴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들어야 돼. 너무 점수를 높게 받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뒤에 나오는 독해나 작문까지 그 영향이 미쳐. 그럼 독해 풀면서도 앞에 듣기 했던 게 계속 떠올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듣기는 점수를 낮게 5점만 최소 점수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둘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충고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원래는 딱 시험이 시작되면 1분이 지나면 1분 늦게 입시를 하면 입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듣기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는데 방해가 되거든. 그래서 입시를 금지가 돼. 그러면 거기서 보면 밖에서 시험장에서 보면 밖에서 울고 결국은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왜? 비싼 응시를 냈으니까 찔러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듣기가 끝나고 나면 입실이 가능해요. 그때는. 왜? 응시를 냈으니까 다 내가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독해랑 작문을 풀어. 그 다음에 아행과 아두는 듣김을 내가 비록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문제만 쭉 보잖아요. 그리고 선택지 있는 문제를 보면 답을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 아행과 아두는. 이거는 내가 한번 실제로 시험을 해봤다고. 근데 듣기를 안 듣고 그냥 아두의 듣기 선택지만 풀어봤거든. 근데 듣기에서 몇 점이 나온 줄 알아? 17점이 나왔어. 뭐 전혀 듣지 않고 풀었는데도. 그러니까 듣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시험을 볼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부터 먼저 푼다. 주관식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자. 라는 게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배양 배두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답이 특히 배두는 주관식이 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주관식을 풀지 않고 객관식만 제대로 풀어도 14점, 15점이 나오게끔 문제를 구성해 놨어. 그러니까 선택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듣기는 마음을 좀 다잡는, 불안감을 없앤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를 그 원서에서 많이 봤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두 가지 이상 체크하는 게 많이 나오나요? 실제 델프 시험에서는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답이 두 개가 되는 게 없어. 선택지 같은 경우에 전부 하나씩만 답을 고르게 돼 있다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이제 채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거든. 근데 특히 높은 단계인 경우에 선택지인데 또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답이 이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감독관끼리 상의를 한다고. 자, 이 문제 답이 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의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맞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한테 가서 건의를 해.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두 개로 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99.9%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답이 하나야. 그 참 거짓 문제에서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틀리면은 완전 그 문제를 오답 처리하는지 아니면 부분 점수라도 주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독해 문제 중에 어떤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하나 주어주고 이 문장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먼저 참 거짓, 브레프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문장, justification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도 배양 배두에서 있는 내용들인데 물론 텍스트의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배점이 1.5점이야. 그러니까 우레포 맞냐 두어진 문장의 텍스트의 내용과 맞냐 틀리냐를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입증하는 문제가 하나, 이렇게 한 문제가 두 개로 나눠서 채점을 했었다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반점을 줬어요. 주어진 문장의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맞냐 우레포를 고를 때 이 우레포는 맞았는데 입증하는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맞냐 틀리냐를 찍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정확히 답을 알고 써서 맞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틀리게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문제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반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두 개 다 맞춰야지 정답이에요. 간혹 보다 보면 우레포만 체크해 놓고 justification 안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 포기를 하는 거지. 왜? 어차피 답을 모르는데 지저분하게 아무나 갖다 쓰려니 치사하고 말아. 천만에 만만에 꽁떡이야. 우리는 무조건 치사해야 돼. 아무 문제에도 써놔야 된다고. 혹시 알아? 뒷걸음질에다가 쥐라도 밟을지?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 빈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justification 할 때 본문 내용 그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아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말로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따라서 당연히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배두 같은 경우에 가끔 보다 보면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입증하는 문장을 꼭 텍스트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도 텍스트에 있는 문장과 의미가 똑같아 내가 작문을 하면 의미만 통하면 맞게 해요. 하지만 그 바쁜 시간에 작문을 일부러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된다고. 근데 주의할 사항은 그러니까 1이 답인데 1부터 5까지를 다 쓰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찔리는 거지. 아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배두에 입증하는 문장을 보면 실제로 문장이 3줄까지 가는 게 있어. 달프 세앙세두는 더 길어. 따라서 문장이 길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아행과 아두 같은 경우는 격려 차원이야. 아행과 아두를 붙어야지 배양 배두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아두에서 너무 엄격하게 해서 점수를 박하게 매기면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단계로 시험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누가 손해야? 그 비싼 응시료를 받는
따라서 격려 차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게 해줘요. 낮은 단계는. 그러니까 G스피커 좀 길게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문제는 텍스트 순서대로 나오나요?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기도 마찬가지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순서에 맞게 문제가 구성되고 독해도 있는 텍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독해를 풀 때 우리가 시간을 빨리 단축하라 그래요. 왜? 뒤에 장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거든. 그러면 독해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텍스트를 다 읽고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텍스트를 봐야 돼. 시간 낭비지. 제일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단락을 텍스트에서 찾아 올라가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순서에 따라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앞쪽, 2번은 그 다음. 이렇게 구성돼서 답을 빨리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아주 드물게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거의 99.9% 텍스트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가 같다고 생각하시고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공략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가 아항부터 배두까지 나름대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략법을 얘기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항, 아두, 배항, 배두 중에 아항과 아두는 기초 단계야. 따라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 우리 욕망이 감독관, 채점관의 욕망이 아니라 그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웬만하면 격려차원에서 점수 잘 줘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답을 맞게 해. 그러면 아항과 아두에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 있어서 역시 뭐 단계별로는 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똑같아. 텍스트의 순서랑 문제의 순서랑. 아항과 아두는 뭐부터 초점을 맞춰야 돼? 선택지부터 초점을 맞춰야 돼. 오케이? 그리고 도저히 선택지를 들었는데 선택 중에 뭐가 답이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선택지 3개만 따져. 그러면 선택지 3개 중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2개는 의무적으로 묶이는 게 있고 하나는 약간 동떨어진 게 있어. 그럼 동떨어진 건 절대 답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안내방송을 들었어 내가. 그런데 거기 선택지 중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게이트 포트 몇 번으로 가야 되느냐? 숫자에 관한 거야. 그런데 가만있어 봐. 선택지가 있는데 숫자를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지. 선택지에 보면 뭐 포트 생크, 뭐 포트 15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포트 5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지. 공항에 갔는데 탑승할 수 있는 게이트가 55개가 있다? 이건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쳐내는 거야. 왜? 안 들리니까 이건 마지막 방법이야. 아행과 아두는 이게 통해요. 배항과 배두는 그게 어려워. 배항과 배두는 정말 철저하게 선택지에 목숨 걸고 답을 골라야 돼. 2번 들어주니까 5점 이상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듣기에서 10점 이하를 받았다고 해서 떨어진 사람 못 봤어요. 장문과 구수를 어느 정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높이면 돼. 자, 독해는 역시 마찬가지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텍스트의 단락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점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독해야. 독해는 아항과 아두는 대충 17점, 18점이 나와요. 평균이. 배항이 14점. 그리고 배두가 12점 정도 나와. 그 말은 독해가 텍스트가 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텍스트가 앞에 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우가 공부할 때 독해를 따로 공부해라는 말 잘 안 해요. 장문과 구수의 초점을 맞추라 그러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기억해서 써먹어야 돼. 이 고령에 핏대 올리면서 여러분들 설명한 거야. 이거 잊어버리고 딴짓했다간 그냥 두지 않겠어.